자, 지난 밤새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지난 밤새 어땠는지부터 한번 총평을 내려주실까요? 네, 지난주 내내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네네. 중반 이후 특히 지금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3대 지수가 모두 오늘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오미크론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에서 오미크론 관련해서 첫 사망자가 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었겠고요. FOMC 올해 마지막 회의가 열리면서 결국은 다들 이제 예견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소위 테이퍼링 속도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식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걸 앞두고 뭔가 좀 숨고르기 하면서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짙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한 서너 개 섹터는 오늘 상승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필수 소비재라든가 헬스케어, 유틸리티, 전형적인 방어적 sek터 주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강한 흐름. 특히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요 IB들이 이구동성은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의 많은 IB들이 지금 헬스케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임의 소비재라든가 기술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1% 넘게 하락하는 종목군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주요 이제 섹터나 테마로 보면 소위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관련주들이 지난주 내내 한 3일 정도 중반 이후에 좀 반등했는데 오늘은 그것들이 오늘 전부 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잉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제법 많이 내려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보잉은 골드만삭스에서 내년에 산업재 관련해서 탑픽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오늘 주가 좀 내렸습니다. 네. 델타항공도 오늘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카니발이나 로얄 캐리비안 이런 것들이 3, 4%씩 오늘 전부 흘러내렸습니다. 반면에 오늘 부스터샷 관련해서 효율성이 여러 쪽에서 얘기가 나왔죠. 네네. 모더나도 얘기, 파이자도 얘기가 났습니다. 특히 파우치 박사는 조심스럽지만 지금 앞으로 상당 기간 매년 소위 부스터샷 맞을 수도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상당히 좀 그런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했지 그런 뉘앙스의 발언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여하튼 오늘 파이자는 오늘 사상 최고가를 다시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오늘 주가 좀 제법 많이 내리면서 51선 이하로 내려갔고요. 테슬라는 $1,000 이하 내려가고 지금 10월 말 이후 아마 최저 수준까지 주가는 하락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헬스케어를 좀 주목하라는 월가의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몇 가지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빅테크 여전히 가장 시장의 중심은 애플이죠. 애플이 182.8달러 정도 되면 드디어 이제 꿈의 3조 달러 시대를 터치하는 것인데요. 네. 오늘 실패했습니다. 어찌 되었거든요. 네. 181달러 후반 정도 갔다가 거의 시작하는 시점에 갔다가 조금 밀려나는 모습이어서 결국은 2% 정도 오늘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JP모건에서 애플의 목표 주가를 또 올려놨습니다. 180달러에서 210달러면 210달러면 아마 주요 셀사이드 증권사 쪽에서 나오는 레포트 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폰 5 그 5세대죠. 5G 시대의 아이폰 13이 상당히 좋게 팔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회사 측에서도 그런 걸 얘기한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에서 얘기했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공급망 이슈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팔리고 있다. 그만큼 대기 수요가 왕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거 기다리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나 특히 중국 이렇게 좀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많이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좀 저렴이형이죠. 뭐 얼마나 저렴해봤자 또 600~700달러 정도 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아이폰 SE지 않습니까? 아이폰 SE 5G 버전이 이제 내년에 나올 거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가 상당히 잘 팔릴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애플 관련해서 제품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게 전 세계에서 11억 대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오면 3억 대 정도가 더 부스트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상당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하튼 JP모건의 시각이지만 180에서 210달러를 올려놨고요. 또 한 명 오늘 애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에 관련해서 룹벤처의 짐 먼스터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네. 이 짐 먼스터는 지금은 이제 창투사에 가 있는데요. 창투사를 가기 전에는 미국에서 12년, 13년 연속으로 베스트 애널리스트 뽑혔던 사람인데 애플에 관련해서 그 다음은 이제 사쿠낙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분의 얘기는 애플의 최고 시대는 여전히 아직도 오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분의 오늘 설명을 들어보면 애플이 거의 5년마다
큰 변혁을 일으켰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네. 5년 사이클로.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나왔던 것도 그랬고 아이패드가 나온 것도 그랬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에어팟이 나온 것도 네네. 마찬가지가 됐겠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계속 바뀌었는데 앞으로 5년에 또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5년 될 때마다 엄청 크게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봤을 때 최고 시대에 갖고 올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것이 이제 내년 이후부터 가시가 될 거라는 얘기죠.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미 예견하고 있는 거죠. 소위 AR, VR 기기죠. 네네. 그래서 애플과 관련해서 이제 아이폰,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는 가글, 안경을 쓰고 뭐 모든 게 할 수 있다. 그런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얘기를 하는 네네.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년에 나온다고도 다들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국 이제 메타버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메타버스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죠. 자동차나 자율주행차인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아이폰의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스마트폰의 20%인데 제가 봤을 때 약간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찌 뭐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이분의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10%를 가져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나게 단단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분 얘기는 하여튼 이건 시작도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 어. 쉽게 얘기해서 좋은 시절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는 얘기. 그러면서 참고적으로 이분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권사 입장이 약간 다른데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치는 $250라는 거 지금 현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IT 중에서 역시 퀄컴도 JP모건에서 사상체 효과를 오늘도 갔지만 역시 탑픽으로 지금 내년에 반도체 관련 탑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메타버스 그리고 5G 이런 거에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 아마존닷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좀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보합 정도 움직였고요. 오늘도 뭐 사상체 효과에 근접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파벳이 여하튼 $2조 앞두고 지금 한 달째 지금 잘 터치를 못하고 있는데 네네. 여하튼 오늘도 약보합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아마존도 오늘 한 1% 정도 내려왔습니다. 메타 플랫폼이죠.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이 오늘도 마찬가지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의 입장에서 보면 메타라는 이름을 못 써가고 상당히 좀 그럴 거 아닙니까? 네네.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메타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브랜드를 좀 인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ETF 그 비즈니스는 아닌데 다양한 메타 관련된 메타 파이낸셜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갖고 있는 회사가 있었는데 오늘 보면 한 $6억 정도 인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나 그쪽에 돈을 많이 더 쏟고 있는 것도 당연하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카콜라가 지금 최근에 했던 P&G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알고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지 않지만 갖고 있으면 돈이 되는 이런 네네. 것들인데요.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59에서 63달러를 올리고요.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려갔는데요. 오늘 기분 좋게 올라가면서 또 사상체 효과로 갔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 큰 기업들 가운데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그 여러 IB들이 계속해서 내년 증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오펜하이머네요. 네, 오펜하이머도 오늘 그 내년도 목표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네. 주요 IB 중에서는 또 최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제 기억으로는 뱅크 오브 몬트리올에 5,300이 있었는데요. 5,330을 제시하면서 약간 경쟁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월가의 하이를, 월가의 탑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가격 대비로 보면 한 13% 정도 위로 올라가는 건데요. 지금 시장을 좋게 보는 그 IB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똑같습니다. 누가 말해도 똑같을 것 같은데요. 경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업의 실적 호조세가 지속된다는 거. 기업의 실적은 그냥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22.3달러. 그러니까 220달러에서 3달러 정도인데 이러면 올해 대비 8에서 9% 이게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물론 더 좋게 보는 것은 더 하이로 보겠죠. 그리고 이제 통화 당국의 지금 시장의 우호적인 조치가 내년에 금리를 한두 번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는 얘기. 네네. 그런 스탠스 유지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갈리는 것이 공급망 이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공급망 이슈가 완전히 개선될 것이다. 어떤 쪽이 이미 끝났다는 얘기도 하는 반면에 있고 어떤 쪽에서 무슨 소리냐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쪽은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니까 공급망 이슈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그 골드만삭스까지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는 이미 뭐 다 얘기 나왔는데요. 내년도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거라는 얘기하면서 이럴 경우에는 역시 고마진 주식에 주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매출 성장률도 높고 이 마진도 높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자는 거죠. 그래서 한 10종목을 했는데요. 대부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알파벳, 마스터카드,
그리고 매치그룹, 오토데스크 이런 등등이 들어가 있고요. 메타 플랫폼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만 보면 마스터카드 같은 것이 지금 비자나 마스터카드, 아멕스 같은 것이 지금 10월 이후에 대부분이 한 15에서 20%까지 떨어졌거든요. 네네. 마스터카드가 오늘 들어가 있고요. 또한 증권사에서는 오늘 아멕스 같은 경우는 20% 오를 수 있다 그런 레포트도 냈으니까 아무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토데스크는 여러분들 캐드 같은 거 있죠. 오토캐드 그거 하는 회사인데 역시 이런 것들이 다 구독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요. 자, 오토데스크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 중에 10개 중에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오늘 소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보다도 골드만삭스에서 했던 이 그 한마디 말, 그러니까 마진이 높은 종목에 주목하라. 여기에 좀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미국 증시가 뭐 지난 밤 사이에는 S&P 500 지수가 뭐 사상 최고치에서 조금 내려왔다고 치지만 그래도 뭐 거의 사상 최고가 부근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자, 미국 주식이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거는 실적이 뒷바탕이 되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주식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여기는 결국은 이익이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더 늘어날 것 같은지 아니면 이익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익에 대한 전망이 계속 하향되는지 이게 이제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기본은 저희가 뭐 오늘도 잠깐 말씀드렸고 내년에 한 9% 정도 이익이 늘어날 것 같다 말씀드렸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제 주식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수급인데 우리나라는 수급이 상당히 단기적인 요인이 많이 잡히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수급에 대한 데이터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제 펀드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오냐 아니면 이제 미국 이제 자사주나 이런 것들 얼마만큼 사냐 이런 건데 오늘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가장 큰 거는 ETF가 돼. 예전에 이제 뮤추얼 펀드 이런 게 많았지만 요즘 뮤추얼 펀드 자체도 ETF로 많이 전환시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금년 11월까지요. 사상 처음으로 ETF 자금이 1조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매년 들어오는 순유입 규모인데요. 지금 1조 달러 시대가 들어갔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ETF 시장 규모는 9조 5천억 달러가 됐습니다. 9조 5천억 달러라는 것은 2018년 대비 100% 그러니까 2년 만에 더블이 됐습니다. 지금. 물론 여기에는 이제 주가 자체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더블이 됐고 더블이 되면 그만큼 운용사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신규 런칭도 엄청 늘어나게 있고 분명히 신규 런칭하면 빠지는 것, 퇴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약간 이해도가 부족한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상장 쉽습니다. 그렇지만 빠지는 것도 엄청 칼같이 빠지는 게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신규 상장한 주식이 너무 여러분들은 심취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신규 상장한 주식의 40%, 10개 중에 4개는 7년 안에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미국에 신규 상장한다. 이거 갖고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가끔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상장 추진한다고 해서 약간 지나고 보면 일단 나쁜 범죄에 엮인 것들이 많았으니까 그거 유의해야 된다 말씀드리겠는데 여튼 올해 신규 상장체 규모도 최대입니다. ETF에서 380개나 새로 들어왔고요. 또 반대로 74개는 퇴출됐습니다. 그러니까 ETF가 퇴출되는 건 너무나 뻔합니다. 5천만 달러에서 1억 달러 정도 안 되면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퇴출되는 게 많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럼 올해 있죠. 올해 이렇게 증가가 많이 했는데 증가 누가 갖고 갔겠냐는 거죠. 그 돈을 다 누가 가져갔을까? 너무나 뻔합니다. 이거는 세 회사가 다 갖고 가는데 그중에서도 두 회사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갖고 갑니다. 그게 바로 블랙락과 뱅가드입니다. 뱅가드는 지분 구조가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고요. 블랙락은 이제 상장돼 있고 또 하나가 이제 SPDR입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 상장돼 있는데 어떤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올해만 보면 뱅가드가 점유율이 좀 늘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부터 이 기업이 전략적으로 기존의 소위 뮤추얼 펀드 이런 고객들을 ETF로 적극적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점유율이 좀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블랙락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여하튼 블랙락과 뱅가드가 탑2입니다. 이건 뭐 변할 수 없는 상당 기간 미국에서 이런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블랙락 주가도 참고적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까지 좀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큰 틀에서 하나는 이런 자금의 흐름이 되겠고 여기에 이제 기관이나 개인이 많이 들어간 건데 그다음에 자사주가 되겠습니다. 자사주는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자사주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들을 자사주를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배당 같은 거 못 주게 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풀려나가는 거죠. 3분기에 3개월 동안에도 2,345억 달러가 샀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얼마입니까? 300조 정도 되겠는데요. 300조 조금 안 될 돈인데 엄청난 돈이
자사주를 샀습니다. 미국에서의 자사주라는 거는 쉽게 해서 자사주 소가계음이랑 같다고 보시면 그쵸,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당연히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제 가장 매력적인 거는 애플이 지금 거의 한 5, 6년 동안에 2에서 3%씩 매년 주식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의 TD뱅크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번에 한 2.8% 자사주 조가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2,345억 달러인데요. 분기당 이 기록은 그림에서 보여주다시피 사상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어왔고요. 기존 기록이 2018년 4분기에 2,230억 달러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 1분기, 2분기, 특히 2분기, 3분기에는 엄청 힘들었고 특히 2분기에는 이제 거의 못했죠. 왜냐하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였잖아요. 작년 2분기에는. 그러니까 모든 걸 하려던 사람들도 자제하고 돈을 아끼던 시기였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불과 89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만큼 많이 큰 숫자냐라고 보셔야 되겠고 바로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위 그 주주 친화 정책의 힘이 되겠고요. 또 하나 있는 것이 배당이거든요. 배당. 네. 배당은 아직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보면 1.3% 정도 나서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네. 배당은 내년에 많이 더 회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배당을 줄이거나 스탑한 곳에 리커버한 거가 한 65%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직 네. 3분의 1은 아직 배당을 늘리거나 회복시키거나 배당을 다시 재개를 안 했거든요. 대표적인 게 디즈니 같은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에 배당까지 들어갈 거다라는 것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가 왜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몇 가지 이유들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이었고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7시 20분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 워즈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 워즈 검색하시고 저희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